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원입니다. 자, 손씨 이제 남자 이름 장명이나 개명을 할 때 이제 음용오행, 발음오행, 소리오행상 이제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용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제 이름을 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상생이고요. 음용오행상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 토, 그다음에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는 상극이거든요. 어쨌든 음용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고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되는데 발음오행상 봤을 때 목오행은 기읍 키읔이고 화오행은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고 토오행은 이응 히읗이고 금오행은 시읒 지읒 치읓이고 수오행은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 다시 목으로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지시면 되겠는데 이제 손씨성은 이제 첫머리 글자 이게 이제 초성 시읒은 이제 초성이거든요. 첫머리 글자는 시읒이니까 금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받침이 있어요. 이 니은 받침은 니읒으로 화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성, 성과 이름이 초성이 상생이 되면 좋은 이름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의 받침과 성의 받침과 이름이 또 상생이 되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끔 이게 이제 우리가 발음오행상 목화토금수가 이게 정상인데 가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응 히읗이 수라 그래고 미음 비읍을 토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이제 다수 우리가 뭐 99.9999999%는 요 주장을 따르고 있고요. 전국에서 한 명, 두 명 정도는 이 토행을 이응 히읗을 수라고 보고 미음 비읍을 토라고 하는 주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한두 명 주장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민조금 해례본이라는 주장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일단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손시성의 이제 장명 가능한 이름을 한번 설명해 보죠. 첫 번째 이응 히읗자가 오고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티귿 시읒 지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손윤승이라고 그럴 때 일단 첫머리 글자가 손이 시읒은 금이고 윤자는 토고 승자는 이제 금이니까 금토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겠고요. 만약에 손윤태라고 했을 때 손은 금이고 그다음 윤은 토고 태는 화니까 금토화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현우다고 했을 때 이 손은 금이고 현은 토고 우는 토니까 금토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장명 가능한 이게 일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윤태, 윤택이, 윤상이, 윤석이 뭐 윤호, 윤환이, 윤우, 연성, 연세, 연수, 연승이, 우진이, 우진, 우준, 우찬, 우혁이, 원준이, 유상이, 유성이, 뭐 현우, 현진이, 현준이, 휘성이, 휘준이, 휘찬이, 뭐 휘영이, 효준이 이런 것처럼 이제 일본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런 구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손시성에 손효민이, 손유민이 손유경이라는 이런 구조는 이제 상극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금이고 효가 토라 그랬으니까 민자는 수거든요. 그다음 유민도 금토 수가 되고 유경이도 금토 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상극이 됩니다. 토국수 한다든지 유경이라는 이름은 이 목국토하는 거죠. 토하고 목이 있으니까 목국토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응 히읗자 손시성에 이응 히읗자가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 온다든지 기역 쌍기역이 오는 이름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이름 구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현경이다. 그러면은 아까 유경이는 손유경이는 받침이 없어 오니까 상기돼서 안 좋은데요. 이 현경이 할 때 받침은 금이 첫머리 글자는 금이고 현자는 토하고 화거든요. 근데 경자는 이제 목이에요. 요 받침이 니은자가 있어서 금토 화목으로 또 상승이 돼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의 시작을 해서 이름으로 갔을 때 상생되는 받침이라도 있어서 상생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는 상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현균이뿐만 아니고 은교라든지 윤교라든지 손윤교했을 때 금토까지인데 이게 목인데 교자가 목이거든. 니은자가 있어서 중간에 화가 개입이 되니까 금토 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그래서 본인 이름이 손윤교라든지 윤경이나 은경이나 현경이나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윤규 이런 게 있겠죠. 윤규 이럴 때 이것이 금토가 되고 목이 돼서 상기돼서 이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이름을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읓이 오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응 히읗자가 가고 미음 비읍 피읍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지헌이라 그랬을 때 손이 금이고 지자가 금이고 헌자가 토거든요. 그럼 금금 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겠고요. 만약에 손지빈이다 했을 때 금이고 수니까 금금수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손지연이, 지안이, 지훈이, 지영이, 지환이, 시원이, 시용이, 시운이, 성혁이, 성원이, 성호 이런 이름들은 일부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참고로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런데 손시준이, 손지태, 시경이, 수경이라는 이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시중이라 그럴 때 모두 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은 나쁜 겁니다. 손지타라 그랬을 때 이거는 화가 돼서 화급금 하니까 나쁜 거고 손시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목이 돼서 수경도 목이 돼서 나쁜 이름이 되겠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원래 손지성이는 금이 맞는데 밑에다가 이응자가 있어 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토 이렇게 해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받침까지 고려해서 어쨌든 상생이 되면 좋은 이름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손지성이 아니고 손지수였을 때는 이제 금이 돼서 나쁜 거고 받침을 고려하니까 또 금으로 나빠서 발음 오행상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름이 성태라 그랬을 때 이거는 또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송이 이제 금이란 말이죠. 송이 금이고 태는 화서 원래는 화급금이 돼야 되는데 이 성자에 이응 받침이 이건 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토가 껴드니까 금토화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정태라 그랬을 때 금화로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정에 토가 있어서 금토화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것은 정태나 성태나 이런 이름도 근데 이제 준태는 또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준태가 있었다. 그럼 이 금화로 원래 상극이 되는데 받침이 성이나 정이 되면은 이응 받침이 상생을 해주는데 이거 니은은 이제 이게 화가 되니까 어쨌든 상생을 시켜주지 않아서 준태, 진태, 손진태 이런 이름들은 가운데 이름이 상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음 오행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니은 디귿을 티귿이고 두 번째 이응 히읗 그 다음에 기역 히읗으로 이루어진 이름도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도윤이라 그럴 때요. 첫머리 글자는 초성만 따졌을 때 분명히 금화토로 이렇게 상극이 되는데요. 손시성에 니은 받침이 있는 거예요. 니은 받침은 이제 화거든요. 그럼 도자가 화고 윤자가 이제 토니까 성의 받침과 이름이 첫머리 글자가 초성이 화토로 상생이 돼서 좋은 이름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도경이라 할 때 첫머리 글자는 금화목이 돼서 나쁘지만은 받침을 고려했을 때는 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손도준, 손태준 같은 이름들은 초성 손도준이 되면은 받침이 이제 화거든요. 그 다음에 도자가 화고 준자가 이제 금이니까 화극금하니까 상극이 되는 거죠. 물론 첫머리 글자로도 금화금으로 상극이 되겠습니다. 근데 손태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이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시읒 기읒 키읔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손범준이라 그럴 때 금이 되겠죠. 첫머리 글자로. 근데 이제 민택이라 그럴 때 금수화가 되죠. 민택이도 금수화가 되고 받침을 고려해도 화수화가 되니까 이렇게 상극이 되는 이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글 이름을 질 때 가장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 발음 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 거고 거기서 성씨가 손시성 같은 경우는 초성을 한번 따져보고 그게 이제 좋으면은 좋은 거고요. 그게 이제 발음이 상극이 됐을 때는 받침을 고려해서 상생 상극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장명법에는 우리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라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장명소가 짓는 장명법이고요. 그 외에 뭐 주역이나 곡획이나 대소, 실정, 뭐 기타 이렇게 다양한 성묘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아주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최소 한 10개 이상 성묘학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보시면 되겠고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뭐 여기 동네 철학관을 가시거나 우리가 이제 대부분 철학관이라든지 인터넷 장명소 짓는 방법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아주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모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용오행 아까 위에 설명해 드렸어. 손수성 이름을 질 때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을 줘야 된다. 그다음 획수, 수류획수, 분파여부, 불용한자, 자원오행 그다음에 본인 및 부모사저 충하지 않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짓는 것인데 이 여기서는 이제 음용오행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해서 사주 보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시용신 장명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사주 장명법이라고 합니다. 사주를 보고 반드시 이름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이제 기초적인 아까 사주 보고 이름 짓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가끔 이게 사주 틀린 장명법이 있어요. 기초적인 사항 가운데 사주 무시하고 장명한다? 이것도 무조건 잘못된 거죠.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 장명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주에 희신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주를 분석해서 좋은 기운을 찾는 거예요. 그래 좋은 기운을 이름 넣어야 되는 것이지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거는 잘못된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계는 나쁘다. 이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사주를 보지 않으니까 성이 자오노행과 이름이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면 좋고 상계도 나쁘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뭐 김지헌이라 그럴 때 이 김은 금이고 지자는 화고 헌자는 화거든요. 근데 사주에 화가 용신인 시용신인 분들이 그럼 김시성은 성하고 성이 금인데 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상극이 되니까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성과 이름이 성하고 이름은 자오능 상생단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오노행상
자원후행상 사주에 시용신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이름이 자원후행에 상생이 되면 좋고 상경이 되면 나쁘다고 따지는 것은 사주를 보지 못해서 사주를 보지 않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초보장명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자원행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을이 묘월에 태어나서 수목 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목이라고 하는 이제 수하고 목은 사주의 기신 나쁜 기운이 되고요. 화라든지 토라든지 금이 좋은 기운이 되겠죠. 근데 손우진이라고 할 때 지부자는 목오행이고 참진자는 목오행 그냥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쁜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10획이고 우자가 6획이고 진자가 10획이기 때문에 수리상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사주를 보고 시신, 용신 장명법, 사주 장명법. 이거는 아주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니까요. 여기에서 틀리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우진이라고 그럴 때요. 한번 보죠. 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금수균이 강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목오행이나 화가 좋은 균이 되고요. 조토오행도 좋은 균이 되는 사주고요. 금이나 수는 사주의 기신, 이제 나쁜 이제 기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손우진할 때 버두자는 수오행, 물기운을 가진 한자. 이건 사주에 나쁜 거예요. 우거질 진자는 목오행은 사주에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우진할 때 물론 숫자도 나빠요. 손이 10획이고 우자가 4획이고 버두자가 14획이니까 중년 운세가 14획으로 나쁘기 때문에 수리상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에는 버두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시성의 남자 이름 가운데서 장명이 가능한 이름 또 장명해서는 안 되는 이름 가운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구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질 때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은 아주 초보적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무조건 좋은 이름을 지시고 최소한 10개 정도 성묘학으로 좋은 이름을 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 희용신 장명법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사주를 무시하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성묘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